여러분, 혹시 오늘도 믹스커피 한 잔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믹스커피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한 잔, 식후에 꼭 마시게 되는 그 한 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 자꾸 그러지 않나요? 엄마, 아빠, 그거 몸에 안 좋대요. 이제 그만 드세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셨죠? 뭐 하나 즐기는 것도 없는데 커피마저 포기해야 하나 싶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믹스커피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쓴 아메리카노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매일 손이 가는 그것, 바로 믹스커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네, 믹스커피 한 봉지입니다. 뜨거운 물 붓고 살살 저어서 후 불면서 마시는 그 맛 참 좋지요. 점심 먹고 나서도 한 잔,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한 잔, 어느새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믹스커피 몸에 안 좋대요. 그냥 아메리카노 드세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고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에 안 좋습니다. 가능하면 줄이세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뭐 하나 즐기는 것도 없는데 커피마저 못 마시라니. 그렇다고 쓴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시자니 입맛에도 안 맞고 속도 쓰린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믹스커피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좋은 점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마시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믹스커피가 완벽한 건강식품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끊어야 하는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 얼마나 마시느냐, 언제 마시느냐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잖아요.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똑같이 믹스커피를 마시는데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어떤 분은 혈당이 오르고 몸이 안 좋아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시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믹스커피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쓴 커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별히 의사 선생님한테 식이 조절을 하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만 하시고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믹스커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이 작은 커피 한 봉지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있고 조심해야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믹스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3 할머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도 넘게 하루에 3잔씩 믹스커피를 드셔왔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커피와 함께 사신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70대 중반이 되신 지금도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커피를 그냥 타서 마시지 않아. 누룽지를 한 숟가락 넣고 물에 끓여서 식힌 다음에 거기다 믹스커피를 타서 마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고 속도 편하더라고. 게다가 이분은 절대로 빈속에는 커피를 안 드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는 법이 없고 꼭 밥 먹고 나서만 마신다고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을 지킨 거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67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전쯤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믹스커피 끊으세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믹스커피가 하루의 낙이었거든요. 평생 마셔온 건데 갑자기 끊으라니 뭔가 인생에서 즐거움이 하나 사라지는 것 같았대요. 고민 끝에 이분은 울금가루를 조금씩 섞어서 마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울금이라는 게 강황이라고도 하는데 노란색 나는 식물이죠.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처음엔 좀 쌉싸름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몸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석 달 뒤에 다시 검진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신 말씀이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었네요. 방법을 바꾸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군요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살 할머니 경우인데요. 이분은 믹스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드셨습니다. 아침에 2잔, 점심 먹고 1잔, 오후에 1잔, 저녁 먹고 또 1잔. 심지어 밤늦게 텔레비전 보다가도 1잔 더 드시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 증상이 나타났고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들쭉날쭉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커피 자체보다 빈속에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하시면서 습관을 바꾸라고 권하셨대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살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빈속에 믹스커피를 2잔 연달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응급실까지 실려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인이 고혈압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 거였어요. 특히 빈속에 많이 마셔서 더 문제가 된 거죠. 그 뒤로 이분은 하루에 1잔 이하로 줄이고 그것도 꼭 밥 먹고 나서만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답니다. 이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믹스커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믹스커피를 마셔도 어떤 분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집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빈속에 마시는지, 밥 먹고 나서 마시는지,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 언제 마시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결국 믹스커피는 나쁜 게 아니라 마시는 습관이 건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믹스커피 한 봉지 속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마시면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요. 믹스커피 한 봉지를 뜯어서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설탕입니다. 한 봉지에 대략 5g 정도 들어 있는데 티스푼으로 치면 1스푼 반 정도 되는 양이죠. 둘째는 프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야자 기름으로 만든 식물성 지방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커피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셋째는 카페인인데 한 봉지에 대략 7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4잔만 마셔도 설탕을 20g 먹게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의 80%나 되는 양입니다. 커피 4잔으로 하루 설탕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는 셈이죠. 그럼 믹스커피의 단점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열량이 높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50칼로리 정도 되는데 하루 3-4잔 마시면 2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자주 마시면 비만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혈당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정제된 설탕이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또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방 피곤해지고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또 달콤한 걸 찾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셋째, 카페인이 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됩니다. 넷째,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면 위산이 과하게 나와서 속이 쓰리고 이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오랫동안 계속 마시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믹스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빈속에 마시거나 너무 많이 마시거나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믹스커피에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첫째로 프림에 들어있는 식물성 지방의 단수의 지방산이 몸속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둘째로 커피가 뇌 건강을 지켜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를 2-3잔 정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안 마시는 사람들보다 뇌 건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셋째로 커피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비타민 C 300에서 600mg 정도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를 늦추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넷째로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설탕이 빠르게 에너지를 주니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 받으시죠? 그럼 어떻게 마셔야 건강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3봉지 이하로 마시세요. 카페인으로 치면 400mg 이하가 적당합니다. 둘째, 꼭 밥 먹고 나서 30분 안에 천천히 마시세요. 빈속에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커피 마실 때 물을 한 컵 같이 마시세요. 카페인 때문에 소변이 자주 나와서 몸속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물을 같이 마시면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마시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누룽지 믹스커피입니다. 누룽지 한 숟가락을 물에 10분 정도 끓여서 우려낸 다음 그 물에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맛이 줄어들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울금 믹스커피입니다. 울금가루 반 숟가락을 믹스커피에 섞어서 마시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단 이것도 빈속에는 절대 안 되고 꼭 밥 먹고 나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마시고 최소한 2시간은 지나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약 먹고 2시간 뒤에 커피를 드세요. 그래야 약효에 영향을 안 줍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신경 쓸 게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커피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가니까 커피 마신 뒤에 물을 2잔 정도 더 마셔주세요.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하니까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일교차가 큰 날에는 카페인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가 당뇨를 유발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는 게 문제지 하루 한두 잔 밥 먹고 나서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더 낫냐고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좋긴 하지만 시럽 넣어서 마시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오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요?
그럼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 드세요. 믹스커피가 변비에 좋으냐고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분 손실 때문에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믹스커피를 끊지 않아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믹스커피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양과 타이밍만 잘 조절하면 오히려 건강을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끊지 마세요. 바르게 마시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3봉지 이하로 마시세요. 그리고 꼭 밥 먹고 나서 30분 안에 마시는 겁니다. 빈속에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둘째,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해서 단맛도 줄이고 건강 효과도 높이세요. 누룽지 한 숟가락 넣고 10분 우려낸 물에 커피 타서 마시거나 울금가루 반 숟가락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셋째,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커피 마시고 최소한 2시간은 간격을 두고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약효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조금씩 신경 쓸 부분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커피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가니까 커피 마신 뒤에 물을 2잔 정도 더 마셔주세요. 겨울에는 실내가 건조하니까 수분 보충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일교차가 큰 날에는 카페인 섭취량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믹스커피가 당뇨를 유발하느냐고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는 게 문제지 하루 한두 잔 밥 먹고 나서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더 낫냐고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좋긴 하지만 시럽 넣어서 마시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그냥 믹스커피를 적당히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후에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요? 그럼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 드세요. 요즘은 디카페인 믹스커피도 나오니까 그걸 드시면 됩니다. 믹스커피가 변비에 좋으냐고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카페인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커피 마실 때 물을 더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너스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컴퓨터나 텔레비전 오래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눈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눈 피로 푸는 마사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눈꺼풀 주변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으로 눈꼬리 위쪽 살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콧대 양옆을 둥글게 문질러서 그 부분을 자극해 주세요. 부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눈 피로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을 감고 그 손바닥으로 눈을 덮어서 20초 정도 그대로 있으세요. 눈의 피로가 풀리고 안구 건조도 훨씬 나아집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는 끊어야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마시면 더 건강해집니다. 하루 한두 잔 꼭 밥 먹고 나서 천천히 누룽지나 울금과 함께 마시세요. 이 습관만 지켜도 커피는 약이 됩니다. 실천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루에 3봉지 이하로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까지 5잔씩 마셨다면 갑자기 한 잔으로 줄이기 어려우니까 천천히 4잔, 3잔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누룽지 버전에 도전해 보세요. 누룽지 한 숟가락 넣고 물 끓여서 10분 우린 다음 거기다 믹스커피 타서 마시는 거 기억하시죠?
처음엔 맛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틀 정도 마시면 적응되고 오히려 더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울금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울금가루 반 숟가락 넣어서 마시는 건데 쌉싸름하지만 몸에는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녹차, 홍차, 결명자차, 둥글레차 같은 다른 차들의 효능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마다 좋은 점도 다르고 조심해야 할 점도 다르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커피처럼 향긋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